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12월 7일 화요일 00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월요일까지 주식장을 살펴보았을 때 최근에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AI 신약 개발 분야라는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 쪽에서 몇몇 기업들이 눈에 띄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신테카 바이오와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항체 약물 접합체 ADC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파이프라인까지 가지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가 시장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고요. K바이오 차세대 주자인 알테오젠이 또 2천만 불 수출의 탑 수상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조단위 기술 수출의 대표 주자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 수출액만 2천만 불 달성이 벌써 넘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알테오젠의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개발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서 표적 항암 항체 치료제 ADC 쪽에서 피하주사 변환 기술을 이용한 차별화된 바이오 시밀러로 계속해서 개발 및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 알테오젠이 2011년도부터 브라질을 시작으로 중국 치료제약과 브라질 크리스탈리아 등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와 지속형 성장 호르몬을 기술 수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대 글로벌 제약사의 1조 6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이전이 진행되면서 주목을 받았었고요. 2020년도에는 다른 10대 글로벌 제약사의 4조 7천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한 바가 있는 알테오젠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대명 소노시즌과 신테카 바이오가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해 AI 신약 개발 쪽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는 기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존 제약사와 AI 신약 개발 전문회사와의 협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국내 제약사도 글로벌 제약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AI 신약 개발은 10년 전부터 시작돼서 최근 투자 금액의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해는 45억 달러, 약 5조 3,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서 AI의 활용은 최근 R&D 비용 10억 달러당 신약 개발 수가 2009년도에는 0.9개에서 2019년도에는 0.3개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다는 점과 FDA 승인 신약 1개당 개발 비용인 평균 26억 달러가 들어가고 소요 시간이 10년이 넘는다는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 영국 AI 신약 개발사인 엑스사이언티아는 정신병 치료제 후보 물질을 선정해서 지난해 1월 임상을 실시하였고요. 구글의 딥마인드는 올해 2월 단백질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알파폴드를 공개하는 등 AI 신약 개발 기술이 지속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AI 신약 개발을 위해서 도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AI 신약 개발 기업인 심플렉스와 신약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약 후보 물질 탐색에 돌입한 상황이고요. 심플렉스는 2017년도에 설립된 기업으로 AI 신약 개발 쪽에서 자체 기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두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강점으로 신약 후보 물질을 빠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예측이 되고 있고요. JW 중해제약은 신테카 바이오와 AI 기반의 혁신 신약 개발 협력에 나서게 되면서 특정 단백질에 작용하는 혁신 신약 연구개발 과제를 공동 기획하고 신테카 바이오가 확보한 AI 신약 개발 플랫폼과 약물 3D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한 혁신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할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SK케미칼과 JW 중해제약과 같이 AI 신약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임상실험 결과와 또 후보 물질 도출 이후에 플랫폼을 활용한 얼마나 임상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지 비용 절감과 함께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아 ST 역시 심플렉스와 공동 연구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AI와 실험실 투트랙 방식이 시장에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코로나 백신이 앞으로 10년간 맞아야 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 정부 자문단에서 조사한 결과 코로나가 최소 5년 동안 위협적인 상태로 지속되면서 진단 검사라든지 백신 접종 등이 10년 동안 필요할 수도 있다는 영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의 적극적 관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향후 5년에서 10년간 백신이나 부스터샷 등 개입 조치가 얼마나 필요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요건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전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은행 가계대출이 내년에 더 힘들어질 수 있을지 증가율 목표치를 은행에서는 올해보다 더 낮췄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청소년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되면 내년 2월부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은 학원을 갈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학원과 학부모, 학생 모두 반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백신 패스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코로나19 유행 위험도가 2주 연속 매우 높음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에 대한 그런 전파력이 눈에 띄게 넓어져 가고 있고요. 벨기에 동물원에서 하마 2마리도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종중에는 최초라는 이런 소식까지 벨기에 쪽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동물의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수차례 보고된 바 있지만 현재로서는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월별 일평균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접종 효과가 감소하게 되면서 이러한 수치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3, 4월 고위험군 접종을 시작하면서 사망자 수가 뚝뚝 떨어지다가 4개월 이후인 7월부터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위험군의 부스터샷 접종을 좀 더 서둘러서 집중해야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가수 솔비가 화가 건재안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K-아트를 세계에 알리는 좋은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르셀로나 국제 아트 페어에서 그랜드 아티스트 어워드를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3일과 4일 양일간 열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전 세계 100여 명의 현대 미술가들이 참가한 국제 아트 페어에서 국내 K아트를 알릴 수 있는 화가 건재안이 국제예술상 대상 수상을 하였다는 좋은 소식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위 1% 고수의 픽을 보시면 금주 주식시장은 비트코인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시세가 살짝 떨어지면서 오늘은 위메이드와 같은 게임주들이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급부로 반도체 쪽이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반도체가 올라가는 가운데 몇몇 바이오주 종목들도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다나를 비롯한 비덴트, NHN 복스 같은 NFT와 또 여러 가지로 엮일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화학 쪽에서 효성화학이라든지 효성 TNC, 롯데케미칼과 같은 종목들이 턴어라운드하는 느낌이 나고 있고요. LX 세미콘을 중심으로 한 OLED 관련주들, 디스플레이 패널 쪽이 금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위메이드 주식을 36억 원어치를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와 펄어비스도 31억 원을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지난 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또 한 번 현물 비트 코인 ETF를 승인을 거절한 여파도 암호화폐 시장에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금일 두산이 또 그린 수소 생산 실증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수소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력을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 실증 사업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그린 수소의 대량 생산과 단가 절감 등이 기대될 수 있다는 두산을 지켜보자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하고 대량의 그린 수소 생산과 실증을 위한 기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두산이 울진군의 원자력 발전소와 함께 고체 산화물 수전의 시스템 기술 개발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 수요지 인근에 SMR을 건설하고
또 SOEC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대량의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전기분해 수소 추출 기술로 수전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는 12월 9일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내 마녀의 날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선물과 옵션, 개별 주식의 선물과 옵션 총 4가지 파생 상품의 동기 만기일인 내 마녀의 날로 모두 겹치게 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날 9일을 한번 조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가상화폐 가격의 급락도 또 다른 위험 신호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복원 구간에서는 진행될 신흥 경기 민감주에 선별적인 매수 대응이 필요하다는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의 의견 나오고 있고요. 민감주는 미디어와 여행 레저 등 리오프닝주와 투자 사이클과 연관된 산업재 쪽에서 산업 자동화와 항공 운송의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속된 가격 조정의 경우 추세 전환에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내년에는 재화 소비보다는 서비스 소비, 투자 사이클 연계로 테마로의 주도주 이동이 예상된다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반도체 품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자동차 값도 계속해서 잇따라 오르고 있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신차 가격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갤럭시 S22도 약 12만원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TV 평균 판매가까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가 하반기 반도체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내년에는 칩 가격이 더욱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 역시 상황이 비슷한데 완성차 기업은 판매량 감소와 친환경차 연구 개발 투자 및 하반 경직적인 인건비 증가에 따른 재무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나 서민의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신차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고요. 금일 SK 쪽 최태원 그룹 회장이 아직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을 계획은 없다면서도 전제 조건은 살펴보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2차전지 사업과 관련해서 20년 가까이 대규모 투자에 나섰지만 적자인 현 상황을 언급하면서 겁이 난다고 말까지 하고 있는데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시장이 크지만 문제는 인력과 비용이라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많지만 생산을 위한 기술 엔지니어가 많지 않아서 공장을 짓는 것 자체가 완전히 또 다른 도전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테일러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을 확정 지으면서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도 미 생산 거점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인에 물린 게임주 전망이 밝은 반도체주라는 내용으로 올해 하반기 증시를 뜨겁게 달군 P2E와 NFT의 핵심 테마가 잠시 조정을 받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암호화폐 위믹스로 교환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선보이면서 가장 위메이드가 크게 상승했던 모습이 확인이 되었었는데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비트코인이 20% 이상 급락하면서 게임주들이 고스란히 충격을 받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 주가의 변동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게임주는 한풀 꺾였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난 일주일간 각각 5.5%, 2.1% 상승하였는데요. 외국인의 반도체주 집중 매수가 회복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램 현물 가격 반등과 서버 네트워크 수요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메모리 관련 주식 비중을 늘려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주말부터 계속해서 중국의 디폴트 선언과 관련된 부동산 업체 연쇄 파산 위기설 등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미얀마 쪽에서는 쿠데타 반대 시위가 격화되는 등 세계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조용하지 않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금일 미디어라든지 마리화나 태블릿 PC, LCD, 아이폰 관련 쪽의 테마가 중심을 이끌고 있고요. LX 세미콘과 한솔 테크닉스, 특히 한솔 테크닉스는 반도체 관련 쪽에 아이원스 지분을
인수하면서 반도체 쪽에 그런 모멘텀을 같이 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부터 바이오까지 최근 중견기업들이 인수를 통해서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웰크론 한택은 EL 에너지로 신재생 발전 사업에 발을 들였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몇몇 리포트들을 준비하였는데요. 먼저 나이백 이스100이라는 제약 바이오 쪽의 리포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크라스는 인체 종양 형성에 관여하는 라스 유전자 중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변이가 일어날 시에 암세포 증식의 가장 위험한 변이로 인지가 되고 있는데요. 크라스 유전자 변이의 구조적 특성상 개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내 개발 업체는 극소수인데 그중 펩타이드 기반 자체 플랫폼으로 가장 앞서 있는 것이 바로 나이백입니다. 새로운 기전의 신약이 나오는 첫 해부터 관심이 재조명된다는 점을 기반으로 나이백의 파이프라인 또한 다시 한번 재조명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펩타이드와 바이오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약물 전달 플랫폼이 앞으로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기업을 중심으로 유럽의 바이오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오고 있고요. 8월에는 중국 진출, 9월에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판매 허가를 획득하면서 러시아 시장에도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펩타이드와 바이오 소재의 공급으로 캐시카우를 확보하면서 미충족 수요가 큰 질환 위주의 파이프라인과 확장성의 나이백 플랫폼을 상업화하자는 전략을 지켜보자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2019년부터 이미 하반기 빅파마들과 관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효능 검증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좋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약 쪽에서 오스코텍, 마일스톤과 로열티 수익이 가장 빠른 바이오텍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스코텍은 올해 초 주가 대비 57% 하락하면서 연말 내년 초에 일상 데이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암확해에서 레이저 탄입 1차 치료제 데이터 발표 이후에 내년도 2분기 이상 승인 및 출시가 예상되는 등 수백억 원 규모의 마일스톤 유입 전망이 내년도 2분기에 계획되어 있다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2024년부터는 로열티 수익으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등 글로벌 바이오텍으로서의 변모 가능성이 높고 모멘텀이 다소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저가에서 잡아볼 수 있는 우상향이 전망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타그리소 아바스틴 병용 임상에서 질병의 진행을 늦추지 못하면서 좀 타격이 있었는데요. 내년 다수의 데이터 발표를 통해서는 승인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다는 쪽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타겟 신약 물질 백혈병 일상 발표가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예상된다는 부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2분기 경으로 또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과는 다르게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부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원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는 나노 신소재가 소재 업종 중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금일 상승세를 띠고 있고요. 4분기 삼성 디스플레이의 퀀텀 닷 OLED 패널 양산에 따른 중공 실리카 소재 수혜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2023년도부터 CNT 도전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기 때문에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적용이 본격화될 경우 동사의 CNT 도전제 수요도 함께 급증할 전망이라는 예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94,000원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앞으로 전기차 신차 개발과 엮인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가장 크게 상승한 기업은 LX 세미콘인데요. 2022년은 Q 성장의 시기가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4분기 견조한 업황 흐름을 보여주면서 연말 배당 수익률도 5.4%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형 DDI와 모바일 OLED DDI 모두 수요가 견조한 상황이고요. IT 패널 생산량 확대와 아이폰 13 신제품 출시 효과로 계속해서 좋은 수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중국 패널 업체 내 점유율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여러가지 공급 확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3만원까지 앞으로 100%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좋은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LX그룹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위치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도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지난 12월 2일 인베스터데이를 개최하면서 전사적인 중장기 비전과 자율주행 통합법인 HL 클레모브의 성장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만도의 중장기 비전은 23년도 7.7조 원, 25년도 9.6조 원으로 솔루션 부분에 계속되는 성장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로봇과 데이터, AI 기술 활용 등이 기본적인 성장 모델과 또 아다스 및 자율주행의 센서 고도화 등이 가장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계속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통합법인 HL 클레모브 출범의 목적이 자율주행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단일 의사결정 체계 수립이었다는 부분, 앞으로 수주와 R&D 설계 제조를 하나로 또 밸류체인을 통합한다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요. 자율주행 사업이 모회사 만도로부터 분리되면서 앞으로 기존 만도와는 다른 보상 체계가 도입되면서 전문 인력 확보에 필요한 요건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추후 IPO 등 펀딩을 위한 사업 구조도 유연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견으로 만도를 91,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 팍과 함께 제약바이오 업계의 AI 신약 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뉴스들을 살펴보셨고요.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동물 실험에서 완전 관에 도달했다는 좋은 뉴스가 추가적으로 더해지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내일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